자, 실전 모의고사 1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30번이야. 가볼게요. 첫 번째, model. 뭐야? 모델이지. 그런데 동사로 쓰면 어떤 느낌이냐면 모형이니까 모범을 보이다. 정확하게 워딩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는 거 같은데 잘 모르는 게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보면은 네가 모르니까 쓱 넘어가는데 아는 것 같은데 모르면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르니까 시간만 뺏기고 못 풉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어딩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beneficent는 뭐지? 좋은 것 같은데 뭐 쓰는 그런 거 이득 아닌가? 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선행. 중요하다고. 확실하게 하는 게. 세 번째 거, 비동사 다음에 for 명사 투동사야.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얘가 의미상해줘. 그 다음에 얘는 비동사에 대한 보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이다인데 얘가 들어오니까 이 명사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되십니까? 세 개 정리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sometimes 때때로 parents 부모들은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면 that 이하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뭐 한다면 model 모범을 보인다면 동사다리에 있으니까 주의를 주는 거야. 관심을 주는 것을 모범 보인다면 누구한테? The only child. only child이 무슨 말이야? 홀로 있는 아이니까. 뭐야? 외동 아이한테 그러한 모범을 보인다면 뭐에 대한? attention giving. 주의를 주는 거. 관심을 기울이는 거에 대한 모범을 보인다면 from their example. 그들의 본보기, 예시로부터 attention giving. 이 관심을 주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what child will learn. 아이들이 배울 것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명사절로 묶이는 것이다. 부모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먼저 본보기를 보이면 애가 따라서 배우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a more common outcome, 더욱더 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에? 그 부모들의 선행에 대한 더 흔한 결과는 뭐냐면 for the child, 뭐가? 그 아이가 뭐 하는 것이다. An attention getter instead, 대신에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어텐션을 기빙하는 건 주는 것이고 관심을 주는 거니까 이타적인 느낌이고 얘는 관심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기적인 느낌. 다른 개념이고 볼 수 있겠죠.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끝. 자, 30번 문제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글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B, C는 쉬워요. 그런데 A 때문에 좀 골머리가 아픕니다. 이거를 풀 때 어떻게 하시냐면 친구들아, 이러는 거야. A를 풀 때 사실은 보니까 엎어서는 뭔지 알겠어. 반대하는 거. 컴플리스트 몰라. 뭐지? 라고 하는데 쓱 뭐를 봅니까? 보기를 봅니다. A가 3개니까 1, 2, 3번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그러니까 어휘추론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어휘추론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보기의 구성이 사실상 요즘에는 이러한 이 ABC 형태로 안 나오고 5개를 밑줄 그은 형태로 나오긴 하지만 보기 형태가 이거야 아니면 반대말이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야 B야가 아니라 A야 not A야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굿에 밑줄이 거 있으면 굿이야 배드야지 굿이야 뭐 카인드야 이런 게 아니라고. 되십니까? 그러니 요 둘 중에 하나를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머지 하나를 알고 있는 거에 반대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반대하는 거니까 컴플리스트는 뭐겠어? 찬성하는 거겠죠. 컴플리스트가 공범자 이런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얘를 알고 있으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B나 C는 쉬웠으니까 별거 없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근거를 지문 내에서 빈칸처럼 찾겠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야. 요거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면 플러스 알파로 이게 이어지는 문장 과의 연관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알고 있으면 편해. 근데 이어지는 문장과의 연결성을 갖다가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쫀쫀하게 붙여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형태의 문제이다. 요거는 빈칸, 어휘치론, 대입화, 무관한 문장 등등에 다 포괄되는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연습을 잘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부모들은 must teach 가르쳐야 돼요. 그들의 외동 아이한테 뭐가 되도록 attention giver 주의를 주는 사람, 관심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유가 or else 때문에 그래요. 요 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야.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워. 그들은 뭐가 되냐면 잠깐만 놓치기 쉬운 게 여러분들 그들이 누구야? 하나, 둘, 셋. 이걸 지금 아이라고 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대명사를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틀리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실수했다가 아니라 이런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의로 받을 수 있는 게 child는 단수니까 부모일 수밖에 없다고요. 됐습니까? 애한테 야, 너 사람들한테 관심을 기울여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은 공범자가 됩니까? 반대자가 됩니까? 뭐 하는데 아이를 기를 때 어떤 아이냐면 어텐션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믿는 아이들을 기를 때 공범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 반대, 막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말이 조금 헷갈리죠? 아이한테 너 관심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안 해주면 아, 관심을 받는 게 최고구나 라고 애들이 클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공조해 주는 겁니까? 반대해 주는 겁니까? 하나, 둘, 셋. 공범자.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맞았다 손 치더라도요, 내가 A가 1, 2, 3, 3개니까 일단 1, 2, 3 체크라고 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sometimes 때때로 부모는 믿습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내가 이런 관심을 주는 거에 대한 모범을 보인다면 그들의 아이한테, 그럼 그 예시로부터, 그 본보기로부터 이 관심을 주는 것이 아이가 배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들의 선행, 그들의 어떤 모범에 대한 결과는 종종 아이가 뭐 하는 것이야? 어텐션 기버가 아니라 게터가 대신에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엄마가 쓴 바에 따르면 외동아이, 얘가 좋은 리스닝 스킬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리스닝 스킬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얘랑 똑같죠? 어텐션 기버, 얘랑 똑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이거를 잘 발달시키지 못한 친구야. 이 친구가 자라가지고 믿는데요. 뭐라고 믿냐면 그들이 말해야 하는 거. 그들이 말해야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텐션 기버야, 어텐션 게터야? 내가 말해야 되는 거야. 어텐션 기버는 주의를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반대가 되겠죠. 이게 더욱더 뭐 하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요거를 발달시키지 못했으니까 뭐 하는 것이 그 반대로 어텐션을 얻는 거,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거, 이것이 더욱더 본질적이라고 믿겠죠. 뭐보다요? What anyone else has to say. 다른 사람이 말해야 하는 것보다 이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야 되는 것을 듣는 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 내가 말해야 되는 것은 주의를 얻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니까 이것을 잘 기르지 못했으면 이 빨간 색깔이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외동 아이의 말을 듣는 것을 즐길지라도 부모 입장에서야 이런 좋은 리스너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들도 역시나 뭐 해야 돼요? 우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이때는 아이야. 됐습니까? 쌤 단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통칭, 여러 가지 전부 다 아이들을 통칭하는 말이야. 아이들도 역시나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아이인데 continually 지속적으로 interrupt others. 어른을 방해하고요. 항상 주의를 끕니다. 그녀 쪽으로. 그럼 이 말이겠죠. 빨간색 말이겠죠. attention getter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냐면 thinking,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아이죠. those 사람들에 대해서 그녀 주변에 있는. 맞겠네요. 그죠? 만약에 이러한 우선권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 안 좋은 거죠. in mind. 됐습니까? 그럼 그녀는 spoil, 망쳐질 것입니다. esteem, 존경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spoil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보기를 구성하는 시스템은 보기가 맞는 말인지 반대말인지를 보는 것이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밑줄형이어도요. 얘가 필수적인지 필수적이지 않은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반대인지 찬성인지, 망쳐지는 존재 받을 것인지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연습을 하시고, 지금은 문장들이 좀 쉬워서 빨리빨리 갔지만 이어지는 문장과 연관성을 보시면서 쫀쫀하게 그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빈칸이랑 비슷하거든. 그리고 이 이어지는 문장과 연관성을 보라는 말인 즉슨 해석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형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의 흐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어휘 실력, 문장 하나하나를 읽는 실력이 없으면 사실상 이런 문제는 풀기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무슨 문제까지, 빈칸 문제까지 풀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게 42번에 또 있으니까 사실상 6문제가 어려워지는 형태이다. 그나마 주제나 무관한 문장 요약문은 쉽지 않습니까? 거기는 풀만한데 이런 부분에서 헤맬 수 있다. 기본적인 피지컬, 구문과 단어의 실력은 무조건 키워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볼까요?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문 인사이드에서 배울 때 파트 1도 마찬가지, 파트 2도 마찬가지, 풀이도 마찬가지죠. whatever를 쓴 다음에 whatever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를 쓰고서 뒤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안 난다고요? 나셔야 되는데 주어가 동사 안에 어떤 명사든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에서 응용된 형태가 지금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동사 이하가 make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하실 때 주어 동사를 먼저 해석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게 조금 더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데 주어가 make happy 행복하게 만들다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하게 만드는 어떤 명사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가 형용사하게 만드는 어떠한 명사든지. 그 다음에 alternative는 얘가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명사일 때는 뭔가에 대한 대안책, 대안이 되고요. 뜻이 비슷합니다. 대안의, 대안이 되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되십니까? 필수 어휘들이고 문장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야겠잖아. 니네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Whatever styles and habits 다음에 다시 한번 명사가 오죠. Local conditions make easy, durable, and cheap 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크게 봤을 때 whatever부터 어디까지입니까? tend 전까지. 잠깐만. 그렇죠.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라고 느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oner or later는 곧, 조만간이라는 뜻이고요. tend to 동사 무슨 말이야? 뭐뭐 하는 경향성이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요 안에를 보니까 또 여기까지 whatever 명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ocal conditions가 주어, 동사, 그리고 형용사 1, 2, 3야. 정확하게는 목적격 보어 1, 2, 3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사실상 이 make에 대한 목적어 형태가 되는 거 됐습니까? 해석하실 때는 주어가 형용사하게 하는 어떤 명사든지 이런 말이니까 local condition, 지역의 상황들, 지역의 조건들이 쉽고 지속 가능하고 싸게 만드는 어떤 스타일과 습관들이든지 곧 지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상황이 쉽게 또 지속 가능하게 싸게 만드는 어떠한 스타일, 습관이든지 곧 우세하게 된대요. 컴마와의 반면에 덜 적합한 대안책들 명사죠. 이것은 die out, 없어질 것이다. 죽어서 사라질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역적인 특성에 잘 맞는 것들이 오래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덜 적합한 것들은 없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빈칸! 봐봐. 빈칸은 마지막에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결사를 좀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찾아왔지롱. 2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however, 여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더스가 또 있을 텐데 더스 이렇게 있죠.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주제문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주제문, 그 다음에 중간에 있을 때는 주제문도 있겠지만은 위아래 문장과의 연관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글의 전반적인 구도를 봤을 때 여기서 뭐가 바뀔 것이며 여기서 흐름이 바뀔 것이며 이때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서 한번 터트려 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문 속에 있는 말을 갖다가 최대한 끌어써 가지고 뭐 한다? 타겟팅했던 그 빈칸에 넣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줄은 안 중요합니까? 덜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재가, 그러니까 소재를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가보자고 됐어. 일단은 빈칸이 중반에 있으니까 빈칸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요. 되십니까? 그러면 빈칸 먼저 읽고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읽는 이유는 타겟팅을 하기 위함이고요. 자, 어디부터냐? By being conscious of, 뭐를 인식함으로써 빈칸, 이 지구상에 있는 빈칸을 인식함으로써 타겟팅을 해볼게요. 빈칸을 인식해서 우리는 sort out,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분류할 수 있대요. 쉽네. 빈칸을 인식하면 상황을 인식해서 상황을 인식해서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서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왜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요겁니다. 되십니까? 그러면 뭐를 갖다가 인식하면
잠깐만, 뭐를 갖다 인식하면 상황. 왜 그래 차이가? 상황을 분류하는 거지. 에이, 정말 속상해. 상황을 분류할 수 있다. 미안해. 상황을 분류해서 플러스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를 인식해야지 상황을 잘 분류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지요. 자, 올라가 봅시다. The world, 세계는 is currently 기속적으로 globalization, 세계화의 국면 속에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이 North American consumer, 북아메리카의 소비자 패턴이 쭉 퍼져. 어디나. 왜? 세계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프로모트돼요. 뭐에 의해서? 미디어나 아니면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퍼집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야? 누가 봐도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소재인가? 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뭐가 있으니까? however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내려가 보자고 했습니까? This tendency, 소재 이어가죠. 이러한 경향성은요, cannot last forever. 끝났다. 계속해서 평생 동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아니야. Over centuries, 수백 년 동안 selective pressure가 정확히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선택적인 압력?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랑은 반대말이겠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선택적이니까.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진화를 이끄는 어떤 pressure와 비슷한 선택적인 압력이라는 것이 apply, 적용됩니다. 어디에? 사람들의 반응이요. 그들의 뭐에 대한? 바이오, 생태계 지역에 대한 반응에 적용이 됩니다. 사실 뭔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얘랑 그냥 이게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선택적이라고 하니까 세계화는 선택적이게 다 퍼지는 거 아니야. 이거랑 반대 느낌이다 정도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Whatever styles and habits local conditions make easy. 잠깐만요. 이런 말들 보이잖아, 이제. 이런 말들. local conditions. 이런 거 보여야죠. selective pressures. 그러니까 지역 경제. 왜 이래? 지역 상황이 쉽고 지속 가능하고 싸게 만드는 뭐 어떤 스타일이나 어떠한 소비, 어떠한 습관들이든지 곧 지배적이 돼. 그러니까 이런 말들. 됐습니까? 지역 상황이 좋게 만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어떤 스타일이든지 습관이든지 지배적이래. 그러면서 덜 적합한 것들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흐름이 이어지겠죠. Wooden houses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야? 약간의 예시를 주는구나. 갑자기 집이 왜 나오겠습니까? Wet broad, 이렇게 넓고 rain shedding, 물이 흘러갈 수 있는 roof가 offer, 제공할 거라고요. 특정한 이점을 어디에서? wet하고 forest, 숲이 우거진 노스웨스트 지역에서는 이게 좋을 거라고요. 뭐야? 지역화가 되어 있는 거에 예시 아니겠습니까? 선택적인 거, 지역적인 조건이 중요하다고 됐습니까? 이게 도미네이트 할 거라고요. 반면에 스트로베일 몰라요. 그 다음에 이런 집이요. will prove well adapted. 더 적합하다고, 더 잘 적응되어 있다고 증명되어 있습니다. 건조하고 이러한 사우스웨스트에서는요. 끝났네요. 더 읽을까? 또 예시인데? 아우 지겨워. 무슨 예시야? 지역적인 조건이 중요하다. 지역적인 조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면 이게 상황을 따라 잘 분류해가지고 거기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를 인식한다? 지역화. 지역에 대한 인식. 지역의 특성이라고 할까? 특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도면 되겠죠.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의 뭐를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서 가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 urgent need. 급격한, 긴급한 필요인데요. 국가들이 다 같이 함께 일한다. 이게 뭔 소리야? 지역이랑 저는 상관이 없고요. 다 같이 일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역화가 중요한 거니까. 줄어드는 공급이야. 중요한 천연자원. 안녕히 계시고요. necessity, 필요성인데 crops, 뭡니까? 농작물이죠. 갑자기 농작물이 나와. 농작물을 개발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야. 적합한 지역 전체. 잠깐만 여러분들. throughout은 전체이란 말이야. 약간 세계어랑 비슷한 뉘앙스의 전치사가 되겠고요. crops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underlying, 이게 지저에 깔려있는 밑에 항상 있는 ecological, 생태학적 현실입니다. 뭐에 대한? 우리의 특정한 스파트, 지역 아니야. 우리 지역에 대한 생태학적 특정을 알고 있어야죠. 아까 by region 있지 않았습니까? 답은 4번이다. 위험성인데 고수하는 겁니다. 무엇을? local tradition and practices. 지역적인 전통과 관습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아니죠. 이걸 집착해야죠. 그러니까 반대말이 되겠고 답은 4번 찍으면 되겠다. 간단한 시퀀스 여러분들 보시면 빈칸 밑에 있다 확인, 그 다음에 연결사 체크, 그리고 빈칸이 중후반부에 있으니까 빈칸을 먼저 읽어서 타겟팅을 하는 것이 좋다. 타겟팅 이코를 빈칸에 뭐 넣지?
초중반에 있으면 어차피 한 문장, 두 문장 읽고서 빈칸을 볼 거니까 그냥 내려오시는 게 편함. 대신에 첫 번째 문장 읽을 때 소재는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타겟팅한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쓸지를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지문 속에서 뭐를 찾자? 근거를 찾자. 선생님이 이 지문도 다 열심히 해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넘어가고요. 어떤 느낌인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답이랑 연관되는 말이 무엇일까를 정리해서 썼던 것뿐입니다. 되십니까? 문제 푸실 때 요 정도는 내가 인식해야 되는구나를 인식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37번 가보자. 캐릭터. 얘가 기본적으로 만화 캐릭터 뽀로로 같은 게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인물이나 등장인물 정도를 의미한다. 됐어. 그 다음에 얘가 성격이라는 특성이고요. 성격,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다. 좀 특이해. 그래서 캐릭터라는 게요. 사람이기도 하면서 사람의 성격이기도 하면서 특징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도 뭐가 있냐면 캐릭터에다가 뭐를 붙여?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성격에서 이렇게 뒤에 뭔가 꼬다리가 붙은 캐릭터리스틱이 뭐냐면 요거는 특징이라는 뜻 혹은 특징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둘 다 돼요. 생긴 거는 조금 더 이 IC가 붙어가지고 형용사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의 뜻을 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characteristics라고 쓰면 당연히 명사겠죠. 명사에 s가 붙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비슷한 뜻이 아니까. 그리고 with 명사 ing 많이 했죠. 이 명사가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머릿속에 있어야 돼. with 다음에 명사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의 인식 자체를 ing까지 이어가자. 선생님 반복하는 게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인식을 실제에서 하냐 못하냐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명사가 뭐뭐 하면서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실제에서 볼 수 있어? 라고 의문을 던져봤을 때 보는 친구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죠. 됐습니까? with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항상 A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B까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고.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문장을 좀 볼게요. to meet 만나다 말고 뭐가 있지? 만족시키다. 그의 요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book, 책은 was written, 쓰여졌습니다. 뭐로써? as a conversation, 대화 형식으로서 쓰여졌습니다. among three people, 세 사람들 사이에 대화체로 쓰여졌습니다. with one character, 하나의 인물을 가지고 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속았지? 그러니까 뒤에 with가 나오면 항상 이게 A 다음에 ing가 있는지 pp가 있는지 신경을 써보자고요. 하나의 인물은 지금 뭐라니까? 세 명의 사람이니까 하나의 인물은 taking 취하는데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관점을 취하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심플리시오 뭔지 모르겠고요. 얘는 취한대, 뷰포인트. 톨레미의 관점을 취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B,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A,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B.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하나의 등장인물, 하나의 인물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관점을 취한다. 그리고 또 다른 심플리시오는 톨레미의 관점을 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끝. 볼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순서 배열을 풀 때 기억해야 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쉬운 방향. 쉬운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멋들어지게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단서가 있으면 그걸 물고 늘어 뜯겠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내가 멋지게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 맞추면 됩니다. 그러려면 쉬운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말이 좀 포괄적일 수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의 단서를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A의 단서. 왜냐면 쌤, A를 굳이 먼저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죠. of course입니다. 근데 1번으로 답이 쓰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봐봐. 그러니까 A번을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A는 말 그대로 제시문과 붙지 않는, 즉 1번의 정답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얘랑은 붙지 않지만 B나 혹은 C와 붙는 연결 단서를 잘 줍니다. 그러니까 제시문과 붙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B랑 붙거나 C랑 붙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를 볼 때 얘가 1번이기 때문에 보는 거라기보다는
얘를 봄으로써 제시문과는 붙지 않지만 B와 C와 붙을 수 있는 단서를 보고 싶기 때문에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단서, 우리를 쉬운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단서는 어디에 많다? B나 C가 아니라 A에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생까지 말고 열심히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시켜보자.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보면 갈릴레오가 경고를 먹었습니다. 어떤 경고를 받았냐면 그가 디펜드하지 말라고, 옹호하지 말라고. 뭐를? 코페르니쿠스의 모형, 그 우주 모형을 옹호하지 말라고 경고를 먹은 거야. 갈릴레오가 그래서 복종했죠. 그 church is running in public, 공공연하게 그 처치의 경고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고 싶은 거야. 코페르니쿠스가 옳다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뭐 함으로써? 책을 씀으로써. 해석은 다 돼요. 됐습니까? 갈릴레오의 지금 신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항복한 듯 싶으나 책을 써가지고 이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가볼게요. A. 그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잠깐만. 여러분들, 그의 요청들이 있습니까? 그의 요청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얘는 보는 순간 지워진다고. 이래요. 그러면 지워지는구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지워지는 순간 B나 C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을까? 요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집중하시라고 했습니까? 제시문과 A는 붙지 않아 아싸리. 끝이 아니라 A가 B 뒤나 C 뒤에 있는 요청들이 있겠지. 걔랑 붙겠구나를 잘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B번. 그것은 보여줘요. 등장인물들의 논쟁, 모든 논쟁을 제시합니다. 그 각각의 모델에 대한 찬성하는 혹은 반대하는 등장인물들의 논쟁을 보여줍니다. 책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책이 이렇게 등장인물들 논쟁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리더가 남겨줘요. 의심 없이. 빈칸을 뒤에 있는 것을 의심하는 거 없이 남겨질 겁니다. X야 세모야. 실전적인 느낌으로 가잖아요. X로 지우시기 조금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실 거라고 했습니까? C번. 행복하게. 그러니까 뭔가 아니다의 느낌이 있어도요. C를 보는 순간 행복하게, 기쁘게 갈릴레오의 친구 갑자기 왜 나와? 얘가 뉴 아이디어 오픈되어 있대. 얘가 포프가 됐어. 밑에 보니까 주석 없어. 스벌? 뭐야? 그래? 그는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X의 세모야. 그러니까 얘도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얘도 이상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돼요. 이렇게요.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 남는 느낌이 B랑 C랑 이렇게, B랑 C랑 이렇게 있고요. A가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이런 느낌이야. 그래 봐봐. 우리한테 어려운 방향은 뭐냐면 제시문에서 B로 가는 거나 제시문에서 C로 가는 건 어려워요. 왜요? 제시문에서 B나 C를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제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B가 더 맞나? C가 더 맞나?를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럼 뭐 해야 돼? 그러면 이 글 전체를 처음부터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이 리퀘스트가 B에 있는지 C에 있는지 좀 보자고요. 됐습니까? B 볼까? 이러한 엔딩에도 불구하고 포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포프가 주었대. 갈릴레오한테 퍼미션을 주었대. 허가를 했다는 거죠. 책을 출판할 수 있는 허가를 했습니다. 요청이 있어 없어? 없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는 올라갈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거죠. 봐봐. 그는 두 가지의 컨디션, 조건을 제시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이 제시돼야 돼요. 아이디어로서 뭐가 아니라 팩트, 사실이 아니라. 그리고 처치가 승인해야 돼요. 그 책을 뭐 하기 전에? 그 책이 출판되기 전에. 오케이. 요청이죠.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얻은 정보는 CA는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이 his request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가 제시한 두 가지의 단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럼 우리의 몫은 뭐야 지금부터? B를 여기다가 붙일지 여기다가 붙일지 아니겠습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B, C가 붙는지를 먼저 좀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캐릭터의 논쟁을 보여준대. 이 각각의 모델에서 for는 찬성하는 거, against 반대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 독자가 의심이 없게 남겨진대요.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은 정확합니다. 이런 결말에도 불구하고요.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이걸 주었대요. 됐습니까? 여기는 포프가 되었대, 친구가. 근데 그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이 제시돼야 한대요. 사실이 아니라 아이디어였어. 그리고 처치가 승인해야 돼. 책을 뭐 하기 전에? 프린트 되기 전에. 잠깐만.
이건 출판 전 아니야. 출판 전에 이렇게 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지금 독자들이 의심이 없는 상태니까 출판된 거 아니야. 책을 읽었다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B 다음에 C가 오는 것이 조금 어때요? 어색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약간 이상하다. 이야기가 안 맞는다. 그러면 A, B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순서로? C, A, B의 순서로 가시면 되는 거겠죠. 보시면 다행히도 얘 친구가 이게 뉴 아이디어에 오픈되어 있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포프가 교황이에요, 여러분들. 교황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너 팩트가 아니라 아이디어로 글을 쓸 것이며 그 다음에 처치가, 너를 싫어한 처치가 이거 승인해줘야 쓸 수 있어. 그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북은 쓰여졌습니다. 대화 형식으로 세 사람에 대한, 하나는 이 코페르니쿠스와 이 사람 갈릴레오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 톨레미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오픈마인드의 세그레도야. 그 사람이 결정할 건데 우주의 모델이 무엇이 옳은지, 어떤 모델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사람이래요. 이것은 그래서 캐릭터스가 이때 나오는 거구나. 이 캐릭터스가 위에 있는 그 세 사람, 한 캐릭터, 심플리시오, 세그레도, 이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겠죠. 각각의 모델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형태의 모형을 보여주고요. 결국에 독자는 뭐 하게 돼 있어? 의심 없게 돼 있어. 뭐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이 맞구나. 이렇게 설득시키고 싶은 거지. 누가? 갈릴레오가. 이러한 결말에도 불구하고요. 포프는 갈릴레오한테 그래, 책 써. 이렇게 하게 만들어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C, A, B다. 정리하면 쉬운 방향으로 가자. 이게 어려우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본다. 그 와중에 A의 단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제시문과 붙지 않을 가능성 매우 큰 거 인정한다. 하지만 제시문과 붙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B와 C와 붙는 연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소스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울 때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얘랑 맞는지 최대한 부분의 합이 전체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퀘스트를 깨 가시면 되겠다. 되십니까? 그래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명사 다음에 made 형용사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made 형용사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되십니까? 그러면 형용사하게 되는 혹은 형용사하게 진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필이 어딘가에 이렇게 매력을 방출하는 게 어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호소하다 해석으로 정리하자. 문장 하나 보고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some people think that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democratization, 민주화, 지식의 민주화인데 made 뒤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수식어구죠. 뭐 하게 된 거냐면 가능하게 된 지식의 민주화가 되겠습니다. 뭐에 의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지식의 민주화라는 것이 의미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that 이하를요. 여기부터 묶어줄게요. We no longer,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experts, 전문가에,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는 거냐면 directly,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지성, 아마추어의 집단지성에 어필할 수 있다. 이제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굳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더라도 지식인에 물어보면 장땡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되십니까? 자, 삽입. 많이 했던 부분이고 특히나 기출에 반복되는 형태 중에 하나인 however가 있는 형태는 쉬워요, 여러분들. 왜냐면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 명확할 테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플러스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꺾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뭐다? 정답의 단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연결사 주변을 잘 보시고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 문장 한 문장 잘 붙여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문보다는 뭐에서? 지문에서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위키피디아가 어떤 일이 아니다. 컨텐츠를 크리에이션, 만드는 일이 아니라 but summarizing, 뭐 하는 것이다. 컨텐츠를 요약하는 것이다. 어떤 컨텐츠예요? 만들어진 컨텐츠죠. 어디선가. 일반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요약하는 것이지 크리에이션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위키피디아가. 자, 이렇게 읽고요. 바로 지문으로 가서 지문이 흐름이 바뀌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지식의 민주화, 이게 인터넷에 의해서 가능해진 건데 이것이 의미한다고 생각한대요. 우리가 더 이상 전문가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구나. 그 다음에
집단적인 아마추어의 지성에 직접 호소할 수 있구나. 지식인 이용하면 되겠구나. As evidence for this,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그들은 온라인에 있는 엔클로피디아, 위키피디아를 갖다가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주로 아마추어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디스가 되려면 앞에 있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아마추어의 집단 지성, 여기도 아마추어가 쓴 글이라고 하니까 1번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것의 science article, in particular, 특히나 그것의 science, 그것은 뭔데? 되겠죠. 인클로피디아, 위키피디아. 이것의 과학적인 기사는 are said to be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놀랍게도 정확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게다가 띄어쓰기 안 되네. 더욱더 vaunted accuracy가 정확성인데 그 기사에 대한 정확성이 그 자체로 오직 저짓 판단될 수 있대요. 뭐에 의해서? 뭐야? 왜 전문가에 의해서야? 이게 누구냐면 컨텐츠를 제공했던 전문가에 의해서 그 자체로 오직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 지금 뭐 한다고 했어요? 아마추어가 글을 쓰고 여기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다면서요. 근데 더욱이를 쓴 다음에 이런 기사의 정확성이 그 자체로 오직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좀 더 읽어볼까? 이것은 not to criticize. 이것은 위키피디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적하는 겁니다. 탈출할 수 없다고요. 뭐에서부터? 호소하는 거에서부터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아하, 정확히 알겠다. 흐름이 바뀌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알겠는데 전문가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more over를 딱 쓰면서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판단은 누가 한다? 전문가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잠깐 지금 가물가물한 제시문 다시 보시면 하지만 중요해요. 이 위키피디아라는 게 뭐가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쓴 컨텐츠를 요약해 놓은 거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을 더욱이 누가 한다?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뭔가 자문을 얻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야. 다음 몇 번? 3번이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30번부터 지금 네 문제를 풀어서 유형은 전부 다르지만 계속해서 연결되는 문장과의 그 연결성, 유기성을 보는 게 사실상 수능 문제를 푸는 거의 핵심이다. 그거에 대한 기반은 단어와 구문 실력이 맞다.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의 유형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옆에 있는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힘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아직 3월, 4월 그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을 읽으실 때 또는 연습하실 때 그냥 막 읽지 말고 소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해석 실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글 읽기 실력이 좋아지면서 독해가 늘어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보는 거 절대 빠지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답 분석 철저하게 하시고 강의 꼭 들으시고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